네, 모두의 행복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남산의 그 아픈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집어봤는데요. 우리가 서울 도심지에 살면서 또는 지방에서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거나 이렇게 인근 도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서울의 한 복판에 이렇게 남산이 우뚝 서 있고 또 남산 타워가 보이고 또 남산 타워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시내 이런 전경들을 갖다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보면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산이었죠. 한번 볼까요? 아주 이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주변에 실록이 우거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 살면서 남산에 아주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간혹 그 남산에 가족들과 함께 소풍식으로 이렇게 놀러 가던 그런 적이 있었죠. 자, 이 남산은 이 소위 그 서울의 중심부에 있었고요. 또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해발 237m인가 그렇죠. 물론 이제 남산 타고 있어가지고 더 높이 보이고 그래서 그 이 남산 타워에서 바라보면은 뭐 거의 서울 시내에는 물론 저 북한 개성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이 남산은 그 태조 이성계 즉위 5년 정도에 이 소위 남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래서 원래 그 남산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인경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산신, 그래서 이제 목멱산이라고도 했고 여기에 이 신이 이제 목멱. 그래서 이제 신이 있었다 해서 이제 목멱산으로 이제 또 이름이 바뀌죠. 바뀌면서 이제 이 남산을 갖다가 아주 신성시했던 그러한 산이 이제 오늘날 이 남산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요, 왕이 즉위했을 때 이 남산 주변은 함부로 여기 있는 흙과 돌도 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금표도 막 설치를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야말로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서 어떤 조선의 혼과 조선의 개국 정신을 담고 있던 그런 산이 바로 남산인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남산이 우리가 일본에 병탄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일본은 이 남산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 이제 국사당이라고요. 원래 남산. 그러니까 지금 남산 타워 올라가시다 보면 뭐 팔각정 정자 있죠? 그쪽 터라고 그래요. 거기에 국사당이라는 그 사당이 있었죠. 이 국사당이라는 곳은 그 태조 이성계 때 태조 이성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물은 빼고요, 심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무학대사, 이 무학대사를 기리는 그런 사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사당이 지금은 어디로 옮겨졌죠? 저 인왕산 중턱으로 일제 때 강제 철거당해서 일로 옮겨졌어요. 그 일본은 이 조선의 국혼의 이 경령이 깃들여져 있는 이런 국사당을 인왕산 밖으로 내쳐주고 여기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조선 신사였죠. 신사, 뭐 신궁, 어쩌고 저쩌고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숭례문, 남대문이 보이고요. 또 밑에는 그 일제 때, 그러니까 신사 때 보면 이 도리라고 이게 이제 문. 마치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능가 보면은 홍살문 빨갛게 된 거 아시죠? 그런 식의 어떤 이 표지, 그죠? 입구, 그런 경계선을 구분하는 그런 문이 보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이 소위 조선 신사의 전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을 현재의 남산 전경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요? 자, 저는 이렇게 보통 남산을 가게 되면은 코스가요, 장춘단 공원 쪽으로 해서 타워호텔 국립극장 그쪽으로 올라가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서 쭉 이제 산책길을 쭉 하면서 남대문 시장 쪽 또는 이제 남산 타워까지 올라가서 또 이렇게 서울길로 해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산책을 하곤 했죠. 자, 남산은 이 면적이 어마하게 또 넓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남산 이 부지가요, 일본에서 사용한 것이 약 한 12만 평?
정도 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조선 총독부, 경복궁에 있는 조선 총독부 부지가 약 한 29,000평. 그러니까 3만 평 조금 안 되겠죠? 그럼 거기에 비해서는 약 한 4배 정도의 규모고요. 또 여의도가 한 7만 평이라 그래요. 그럼 여의도보다는 한 2배가 넓은 그러한 부지를 일본이 이쪽 남산을 장악을 해서 여기 이곳 일대 전체를 신사화 시킨 거죠. 여기에 일본의 어떤 아마테라스 오미카노, 일본 태양고 신, 그리고 일본 메이지 천황을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곳을 이쪽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된 거죠. 야, 우리 이 남산이 일제의 천황과 일제의 신을 모셨던 그런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고는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그 생각하니까는 화가 확 치밀어요. 확 치밀어. 자, 이런 이 남산 이 신궁 계단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다 없어졌죠. 없어졌지만은 그 흔적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보게 되면은 지금 어린이회관, 옛날 구 어린이회관이죠. 지금은 이제 어린이회관이 아니라 뭐 서울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육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단에 지금 사람들이 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쪽은 바로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조선 신사의 입구로서 이 사람들이 참배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표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네요. 이 어린이 회관 이 건물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어린이회관 남산에 가서 진짜 이 구경하고 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 아주 별천지에 왔던 그런 생각이 좀 새록새록 지금 나와요. 또 소풍도 이제 일로도 많이 왔고요. 근데 그때는 이 어린이회관이 조선 신사를 참배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표 받는 곳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저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건물은 아니었어요. 이제 다 알겠지만은 이 건물 이전에 이 터에 물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있었지만은 이 건물을 헐고 아주 현대식 건물로 지금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곳은 또 뭡니까? 바로 조선 신사 또는 조선 신궁의 관리 사무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산에 분수대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그 계단 300수십 개 되는 계단에 본전이 있고 또 지금은 헐렸지만은 그 분수대 옆으로 빠지게 되면은 남산 식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남산 전체 도서관도 도서관이 있죠? 이 일대가 전부 다 이 조선 신사 터였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 일본식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남산을 산책하고 남산을 조망하면서 만끽할 때, 이곳이 일제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곳을 완전히 점령을 했고, 일본화 시켰구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고, 남산을 한번 산책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좀 어떻게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새록새록 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게 남산 입구에 숭의여대 또는 또 리라 초등학교 있는 그런 터예요. 자, 요쪽은 뭐냐면 남산 자락에서 내려오면은 이때 일본이 이제 조선을 1910년도에 합병하기 전에 일본 주일 공사가 있었고 훗날 1905년 을사 조약 이후 또 합병 이후에 이 조선 주일 대사관이 이제 통감부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서 이제 생활했겠죠. 통감부가 있었던 자리고 통감부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는 경복궁에 있는 그 조선 총독부가 연상이 되지만은 합병하면서 조선 총독부가 바로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는 1926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는 그 전까지는 바로 이 리라 초등학교 주변에 통감부 건물이 총독부 건물로 사용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의열단의 김익상이가 무슨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런 우리 공부하면서도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바로 의열단의 그 단원이 폭탄을 던져서 투척했던 그 조선 총독부는 바로 경복궁에 있는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바로 이 리라 초등학교 인근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의 건물이었다는 점을 한번 이렇게 딱 구분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한옥마을이 보이죠? 남산 자락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남산 한국의 집, 또 한옥마을 해가지고서 휴일날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많이 놀러 가죠. 요즘은 또 뭐 결혼식장도 많이 있고 또 고택도 잘하고 또 뭐 타임캡슐도 있고 이러한 서울의 명소가 된 곳이 바로 남산 한옥마을이죠. 그런데 이 남산 한옥마을이 바로 그 3.1 운동 때 3.1 운동 했던 우리 조선 민중들을 갖다가 총칼로 진압했던 그 일본 군 부대였다라는 곳이었다. 약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한국의 그 한옥마을 입구 딱 들어가다 보면 일본 조선군 사령부, 일군 사령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표지석을 내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곳이 3.1 운동을 진압했던 그 군 부대였구나. 저는 그냥 손이 가쩍.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한옥집에 갈 때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서 여기 오는 관람객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또 제 바람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미 8군을 상공에서 이제 바라본 그런 사진인데요. 미 8군 역시 소위 일본 군 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그러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군이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땅을 갖다가 불화받고 그러면서 쪽 군사화시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산 전체가 조선 신사를 근거로 해서 그쪽 밑으로 조선 통감부, 뒷날 조선 총독부 그러면서 조선 그 신사를 만든 거죠. 자, 조선의 신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의 많은 이 백성들을 갖다가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켰죠. 자, 한 나라를 갖다가 식민화시킨 거는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가 횡행했던 시절이었다고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열강들이 어떤 한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해서 식민지화 했을 때 이렇게 그 나라의 민족의 혼과 어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접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유독 일본은 역사상 전례 없이 아주 잔인하고 또 혹독한 그러한 식민지 수탈을 했다라는 것이 이 남산을 보면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의 얼과 조선시대의 개국의 정신을 받들었던 그 목록 대신 그 신이 있었던 그런 신성시한 그 산이 일본 천황과 일본의 신을 제사는 그 제사장으로 바뀌면서 모든 전국에 있는 또 서울 경성에 있는 모든 학생, 시민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제로 신사 참배를 하겠던 그곳. 자, 그렇다면은 조선 총독부는 1926년도에 준공이 돼서 어떤 이 권위를 상징했고요. 또 이 조선 신사는 일본 내각으로부터 조선에도 우리 일본의 신을 모시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승인을 받고 3.1 운동이 터지던 그 해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들어가서 1920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25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남산길이 어떤 조선 신사 무슨 이런 거 전혀 좀 보이질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그동안 강제로, 특히 우리가 강제로 신사 참배를 했던 그 시기는 1936년도 이후, 즉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 어떻게 일본이 정책을 했죠?
중일 전쟁이 터졌다. 자, 우리 일본군이 승리를 해야 된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 남산 신사에 참배해서 전승 기원을 하라. 또 우리 이날은 11월 3일 날은 메이지 천황 생일날이다. 천장절이다. 절해라.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화되고 또 학생들은 자, 남산 조선 신사에 가서 일본 신과 천황한테 절하고 여기에 대한 감상문도 써라. 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1940년대 저 미국과 태평양 전쟁하면서 더더욱 전쟁이 기승을 부릴 때는 또 뭐예요? 황국 신민 서사탑을 또 만들었죠. 서사탑이 뭡니까?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탑이에요. 거기에 또 조선 학생들한테 강제로 모금을 해서 탑을 만들고 이랬고 또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이름도 바꿔 이런 식으로 이른바 창시개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했던 곳이 바로 어디? 조선 신사 내 신사탑 그 서사탑이었죠. 자, 이렇듯 남산은 지금 현재 서울의 가장 서울다운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전경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불과 지금 1945년도니까 70여 년 전에는 바로 일본 신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지금은 흔적도 없죠. 그동안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공사에 끌려가서 부역을 했던 그런 조선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일본인들이 만든 신사는 모두 다 불태웠죠. 자, 겁신한 일본은 항복한 이후에 바로 이 조선 신궁에 있었던 이런 재단과 어떤 이런 설치물을 갖다가 전부 다 바로 그 다음 날 다 소위 다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뭡니까? 미 군정청에 접수가 돼서 이제 일본 시사들은 해체 작업에 들어간 거죠. 자, 일본은 1920년도에 이 남산에 조선 신사를 만들어서 1925년경에 완공을 시켜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창시개명, 황국 시민의 서사를 외치게 하면서 결국 항복에 이르렀고 그리고 조선 신사의 흔적은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죠. 결국은 약 완공하고 20년 만에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은 지금 형태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역사의 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산 우리가 가게 되면 남산 이 터에 정말 전망이 좋다. 이거에 우리가 이 즐거움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걷는 이 계단, 저 남대문부터 올라가는 길, 또 저 힐튼 호텔에서 올라가는 길, 저 리라 초등학교 옆에 승려여대가 있죠. 이쪽 또 올라가는 길. 남산의 동서남북에서 올라가는 이 터가 전부 다 일본인의 혼을 담는 일본인의 어떤 신을 모시는 그런 신격화된 그런 곳이었다. 하필이면 왜 이 서울 한복판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재단이 여기 있었을까? 그것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그런 통치 계획이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많지만은 또 관심이 없으면은 또 몰라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이런 남산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한번 반추하는 의미에서 남산의 아픈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남산 우리 제대로 만끽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정말 100년도 안 된 그 근대사에 이런 뼈아픈 남산의 이런 아픈 일이 있었다. 꼭 우리가 알고서 한번 남산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면은 역사 공부도 되고 또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의 어떤 전경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양수협정을 하는 것도 무척 의미 있지 않을까요? 자, 모대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